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쳐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주미아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이 기업은 최근 6개월 동안 491%, 1개월 동안 5.29% 올랐으며 최근 5일 동안 21.97% 떨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분석을 해서 모두가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아는 고객들이 셀러로부터 수백 가지의 제품을 서치하고 살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은 제품의 퀄리티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셀러들은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셀러 그리고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훌륭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미아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미아의 로지스틱스와 주미아 페이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셀러들이 주미아의 마켓플레이스에 자신의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은 주미아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괜찮은 가격의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주미아에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물건부터 패션, 휴대폰, 장난감, 그리고 뷰티 관련 제품 등 많은 물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미아는 에어타임 리차지라고 해서 데이터 충전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 딜리버리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체인점에서 음식을 주미아만의 유니크한 로지스틱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30분 안에 빠르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커버합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고객들부터 시골에 살고 있는 고객들까지 말이죠. 주미아의 제품의 절반이 시골에서부터 제2도시까지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미아가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에는 41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0년 2분기 때는 39밀리언 달러를 찍음으로써 전체적인 레비뉴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약간의 지금 트렌드가 조금 더 바뀐 것 빼고는 그래도 꾸준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cost of the revenue라고 해가지고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드는 원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이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미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cost of the revenue를 덜 써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cost of the revenue가 이 원가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gross profit 또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레비뉴에 비해서 확실히 2020년대의 레비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줄다 보니까 이 gross profit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operating expens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ng expense 같은 경우는 영업비용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주로 R&D랑 SG&A, 즉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operating expense를 보시면 60.95밀리언 달러로 여태까지의 트렌드를 봤을 때 점점 이 영업 비용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길래 이 전체적인 영업 비용이 줄었는지를 보시면 말이죠. 먼저 R&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D의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 SG&A라고 해서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있어서 좋습니다. 확실히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쪽에서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의 흐름 또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net incom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profit에서 operating expense를 빼고요. 거기다가 interest라던가 tax라던가 기타 등등의 비용을 더하고 뺀다면은 결국 남는 게 이 net income인데 net income 같은 경우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38.48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주미아라는 기업은 지금 적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적자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저 나쁜 게 아니라 과연 적자인 상태에서 이 기업이 충분히 적자에서
적재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에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비중과 부채 비중을 알아봄으로써 이 기업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캐시 부분에 있어서는 173.3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음으로써 꽤나 큰 비중의 캐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캐시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이 캐시의 비중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liability의 비중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ability는 크게 current liabilities와 long-term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urrent liabilities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하는 것이고요. long-term liabilities는 12개월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19.8밀리언 달러가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ccrued expenses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딸려오는 그런 비용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tax도 있네요. tax는 12밀리언 달러가 잡혀있고요. other current liabilities라고 해서 기타 등등 12개월 내야 되는 부채가 있는데 이게 약 57.3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ong-term liabilitie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ng-term debt를 보시면은 은행에다가 진 부채가 없고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capital lease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부채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 non-current liabilities는 0.4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캐시가 장마치 173.3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부채 전부 다 한 번에 갚는다고 쳐도 173.3 빼기 128.3을 해도 45밀리언 달러가 남습니다. 이 기업은 충분히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 돈으로 적재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에는 12억 명의 인구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젊으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2억 명의 인구가 있고요. 유엔은 나이지리아가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미아가 리포트하기로 2019년 6월 기준으로 아프리카는 5억 2,300만 명의 인터넷 유저들이 있고요. 1,700만 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상인들이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그마치 4 트릴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맥킨지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요. 아프리카의 이커머스는 2025년에 아프리카 대륙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것은 연 75조의 매출의 규모라고 합니다. 2020년 TTM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미아는 172밀리언 달러의 정도밖에 갱신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주미아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주미아는 주미아페이와 함께 핀테크 부분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에는 60%의 아프리카 인구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으며 90% 이상의 인구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핀테크 회사들은 거대 글로벌 금융기업에 의해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는 페이스텍이라는 나이지리아 온라인 결제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8밀리언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브랜치라는 디지털 금융업체에게 170밀리언 달러의 투자를 그리고 인터넷 스위치라는 온라인 결제 회사에게 200밀리언 달러의 투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플러터 웨이브라는 나이지리아 온라인 결제 회사에게 20밀리언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고요. 중국 기업들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세코야 차이나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 아시아에서 오페이라는 회사에게 120밀리언 달러의 자금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는 상황에서 주미아가 주미아페이를 이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게 된다면 나이지리아에서만 가장 앞선 핀테크 회사로서 부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인해 실제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9년 첫 9개월 그리고 2020년 첫 9개월치를 비교해보면 주미아페이를 이용해서 주미아 플랫폼을 이용한 비율이 자그마치 7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주미아페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 사용된 금액은 2019년에는 10.7%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2.6%까지 상승을 하면서 2배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핀테크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미래 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비록 주미아의 마켓인 아프리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GDP와 비교를 한다면 아프리카는 아직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65,297달러고요. 중국은 1,261달러인데 반면 나이지리아는 2,387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아프리카 나라들 또한 적은 GDP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그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면 주미아라는 기업 또한 아마존과 같이 성장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주미아라는 기업이 계속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앞으로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꾸준히 보여준다면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함께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주미아 테크놀로지스라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은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급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최근 5일 동안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의 성장은 조금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원가 비용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그로스 프로핏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R&D 비용은 계속 유지하는 반면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SG&A는 계속 절감하고 있는 좋은 모습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순수익은 적자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밸런스실에서는 부채에 비해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미래 전망에 있어서 아프리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거대한 핀테크 기업에 의해 아프리카의 핀테크 기업이 투자를 받고 있어 미래 전망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미아에 대한 제 의견은 중립이며 아프리카의 GDP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도 함께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너무 추운데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투자를 조심히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경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